오늘 같이 공부할 관용어는 트집을 잡다, 파김치가 되다, 팔이 날리다, 파리 목숨, 풀이 죽다 5개의 관용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트집을 잡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트집의 의미를 알아야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집은 한 덩이가 돼야 할 물건이나 한데 뭉쳐야 할 일이 벌어진 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이게 한 옛날 가시였어요. 모자. 그런데 이 모자가 이 갓이 다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구멍이 나기 쉬워서 틈새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트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한 덩이가 돼야 하는데 이게 구멍이 나서 틈새가 사이가 벌어져서 트집이 생기는 거예요. 자, 트집의 단어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전에 갓을 수선하는 사람들이 갓의 트집을 많이 잡아내서 수선비를 비싸게 받았던 데서 트집 잡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트집이 많아야지 수선을 많이 하니까 좀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트집 잡다라는 의미는요, 트집을 많이 잡아 수선비를 비싸게 받는 것에 불만이 생기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어떤 잘못한 흠집을 조금 들추어내면서 불평하거나 말썽 부릴 때 트집을 잡다라고 합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유 없이 트집 잡는 사람들. 조금 뭐 친구한테 조금 서운하다거나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 이유 없이 뭔가 흠집을 들추어내면서 옛날에 상대방이 잘못한 일을 조금 들추어내서 불평하거나 그럴 때 이유 없이 트집 잡는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이래도 저래도 트집 잡는 정치권. 이렇게 해도 말이 나오고 저렇게 해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쵸? 딱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쵸? 정치는 싸움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소한 트집. 정말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그냥 작은 일인데도 조금 흠집을 들추어내면서 불평하거나 조금 말썽을 부릴 때 사소한 트집을 잡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네, 두 번째로 파김치가 되다. 여러분들 파김치 드셔보셨나요? 네, 파로 만든 김치죠. 그런데 이 파김치는 어때요? 어, 원래 있던 이 생파는 이 줄기가 굉장히 빳빳하게 살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김치를 보면 어때요? 뭔가 이 빳빳한 기운은 사라졌죠. 그쵸? 기운이 다 꺾이고 조금 지친 것처럼 보여서 파김치가 되다라는 것은요, 몹시 지쳐서 나른하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힘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파김치가 되다는 녹초가 되다, 진이 빠지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녹초라는 것은 어때요? 이렇게 초가 녹아내려서 초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졌을 때 그래서 이것도 좀 몹시 지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녹초가 되다. 그리고 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무에서 생기는 것들인데요. 이게 진이 빠지면 어때요? 뭔가 나무가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 파김치가 되다, 녹초가 되다, 진이 빠지다라는 것은 몹시 힘들고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다음으로 팔이 날리다. 여러분들 팔이 날리다라는 관용어 들어보셨나요? 파리가 어디에 날리는 거죠? 가게 같은 식당. 그래서 식당 같은데 손님은 들지 않고 파리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영업이나 사업 자회가 잘 안 되어 한가할 때 팔이 날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인 가구 증가로 간편 조리식품을 소비하는 이들이 늘었고 요즘에는 밀키트 같은 제품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직장인 회식이 눈에 띄게
들어 팔이 날리고 있단다. 뭐 코비드 때문에 뭐 회식뿐만 아니라 뭐 직접 식당에서 먹는 사람들보다 뭐 배달해서 집에서 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렇게 가게는 팔이 날리는 곳이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팔이 날리다 의미 이해하셨죠? 네, 다음으로 파리 목숨. 자, 파리 목숨은 어떤 의미죠? 다른 사람에게 손쉽게 죽음을 당할 만큼 보잘것없는 목숨. 이거 정말 슬픈 일이죠. 내 목숨이 보잘것없을 때, 자, 이때가 언젠가요? 누구나 파리 목숨, 모두가 비정규직. 그래서 진짜 뭐 이렇게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때요? 해고를 당한다거나 회사에서요. 그쵸? 그때 상사가 이제부터 뭐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비정규직이라면 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거나 그럴 때 조금 근로자들이 피해를 쉽게 받게 될 때 난 파리 목숨이야 뭐 이렇게 사용하네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자, 오늘 배울 마지막 관용어는요, 풀이 죽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풀은요, 쌀이나 밀가루 같은 전분에서 빼낸 물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벽지를 바르거나 할 때요, 이것을 사용해서 종이를 붙이거나, 빳빳하게 만드는 데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풀이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풀이에요. 쌀 또는 밀가루 같은 이 전분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죽었어요. 그 의미는 활기나 어떤 기세가 꺾이는 거예요. 왜? 풀을 발라야지 빳빳해지는데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나요? 1세트 패배 후 풀이 죽은 뭐 선수, 뭐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지만 1세트는 졌어요. 그래서 뭔가 기세가 꺾였을 때 풀이 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배운 관용어 5가지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보잘것없는 목숨. 진짜 목숨을 이야기하기보다 어떤 일자리를 빼앗겼을 때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었죠. 쉽게 일자리를 뭐 해고를 당할 때 파리 목숨이다. 2번, 활기나 기세가 꺾이다. 자, 빳빳하게 만들어주는 그 재료가 뭐가 있었죠? 네, 풀이 죽다. 3번, 조그만 흠집을 들추어내어 불평하다. 여러분들 한 대로 뭉쳐 있어야 되는데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벌어진 틈 뭐라고 했었죠? 트집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4번, 영업이나 사업이 잘 안 되어 한가하다. 커피숍이나 뭐 식당에 손님들이 들지 않고 무엇만 날리고 있었죠? 네. 자, 마지막, 몹시 지쳐서 나른하게 되다. 나른한 모습, 지쳐있는 모습을 묘사한 게 뭐였죠? 네. 파김치가 되다, 그리고 같은 의미, 녹초가 되다, 진이 빠지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